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K를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오늘 이승원 대표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네. 왜? 잠을 너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요? 어저께 이제 애가 게임하다가 스마트폰으로 그 시간을 맞춰놨나봐요. 잘못 맞춰놨나봐요. 그거 어려운 건데? 시계가, 그 시계 기준이 원래 이제 보통 우리가 집에 시계가 없거든요. 핸드폰만으로 보니까 시계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이 핸드폰 시간을 갖다가 그 나라를 바꿔놨더라고요. 서울이 아니고 다른 나라를 여러 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설정 누르고 이러는 거잖아. 뭐 막 눌러봤나봐요. 그래갖고 그게 바뀌었는지 모르고 그 아침에 알람 울리길래 일어나서 막 뭐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깜깜한 거야 아직도 밖에가. 이때쯤 되면은 해가 떠야 되는데 봤더니 2시간이 먼저 가 있더라고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났어? 한 3시쯤에? 예, 그렇죠. 그 3시 좀 넘어서 4시쯤에. 4시쯤에. 그때는 이미 나는 와서 일어나서 일하고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피곤해갖고 잠을 자려고 했더니 뒤척였으나 다시 잠은 안 오고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시장은 큰 재미가 없습니다. 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현대차 이런 거 좀 잘 플러스 나가면서 여기저기서 얘기하더니 오늘 현대차도 좀 다시 약보합 내리고 있고요. 물론 강한 것들도 있어요. 뭐 조선주라든가요. 롯데케미칼 이런 거 몇 가지 강한 건 있지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힘이 연속성이 없다 그러나 좀 네. 재미가 없는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 큰 흐름 좀 맥을 잡고 들어가자. 일단 뭐 빅 이벤트를 좀 앞두고서 좀 이제 관망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금통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러블 위칭돼 있죠. 그다음에 제일모직 청약이 있죠. 그다음에 중국 10차 경제공작 계획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주간으로서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뭐 어떤 이벤트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크게 뭐 시장에서 위에 베팅할 만한 그런 요인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일단 뭐 거래소 일단은 좀 조용한 그런 흐름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굳이 이제 상승하는 종목에서 좀 뽑아 본다라면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 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요거는 또 뭔지 모르겠네요. 뭐요? 플렉스컴도 40%네요. 플렉스컴까지 해서 상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특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많이 잡아주셨는데요. 지난 주말의 흐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지난 주말은 다들 이제 얘기했다시피요. 11월 달에 고용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충 한 23만 명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10개월 연속인가요? 20만 명 이상 나오겠다. 그 정도는 예측이 됐었는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한마디로 32만 명이 넘는 신규 고용이 나타났거든요. 네. 이것은 뭐 2010년 이후 최고치가 되겠고요. 이렇게 10개월 연속 일어나는 것도 뭐 몇십 명이나 쳐냈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고용 시장이 정말 좋아지고 고용 시장이 좋아지면 바로 소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비판도 걱정도 있지만 일부 주에서 일부 도시에서요 얘기 나왔던 대로 2달러 이하까지 가고 2달러 이하라는 거는 대충 우리 한국 돈 리터당 계산하면 어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600원 좀 안 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떨어진 거죠. 보통은 1,000원, 1,200원까지 하던 것이 훅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빨리 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의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기름값 떨어진 것만큼 떨어지지 않는데 일단 미국은 그보다는 그게 좀 우리나라는 적으니까요. 상대적으로 확 내려가는 거죠. 여튼 그런 것들의 분위기가 살리면서 미국 주가 좀 끌어올려놓은 것이 일단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중국 시장 오늘 이제 어떻게 나오지만 오늘 중국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 주식도 있겠지만 역시 이 중국의 정치 문제 해박한 우리 매번 이제 다 끝났다 했는데 정말 대물을 잡았어요. 네.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어떤 거 얘기하셨죠? 중국. 중국이요? 중국.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뉴스를 인피니트 헬스케어하고 강세인가 이렇게 해서 봤더니 후진타워의 신복을 잡은 거 하잖아. 네네. 네. 지금 이제 삼성 지금 잠깐 요 얘기 먼저 하고요. 예, 지금 보게 되니까 삼성전자와 의료기기 사업부와 이제 삼성 메디슨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삼성 의료기기 사업 철수설에 대해 허위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고객사인 병원들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그쪽 화면 좀 잡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화면을 보여드리는 그래서 지금 거지? 보게 되면은 여기 화면 한번 볼 텐데요. 그렇게 쓴 애들은 또 뭐야? 그러니까 제가 동아일보 맨 처음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디모일보. 예, D일보. D일보에서. 네. 채널 A가 이제 대주주인. 존경하는 디모일보에서 썼던 건데. 네네. 거짓말을 한 거야, 이것들이? 거짓말을 했더라기보다는 이제 확대 해석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와 삼성메디슨에 불거진 삼성 의료기기 사업 철수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료기기를 철수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메디슨이 합병 주체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약세인데 어쨌든 간에 철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 드렸던 건데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인터플렉스하고 지금 비트컴퓨터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기했던 우려가 그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영역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 투자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메디슨이 뭐 흑자나는 회사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 투자해봐야 얼마나 하겠니? 이런 거죠. 고소 고발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동네 사법서사 뭐 이런. 아니 그냥 고소 고발은 그냥 그 대법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뭐지 대법원이고 뭐 중앙지법 소송 대리인 있으면 된다네. 네, 그런 거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네. 한 20, 30년에 처음에 미국 어렸을 때 갔더니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이해 못하는 게 있었어요. 네. TV 광고에 그렇게 변호사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운전하는데요. 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큰 사거리에서 네.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사중 추돌이 났는데 저는 이제 가운데 낑겼죠. 네네. 낑겨갖고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별로 안 다쳤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거리에 이제 득달같이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삐끼들이 있는 거예요. 딱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앰뷸런스도 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괜찮았는데 중간에 있어서 제가 순식간에 제가 명함 받은 게 10통인데요. 10통. 나 변호사에 있는 삐끼들이야. 네. 자기한테 오라고 뭐 받아준다고. 네. 근데 보니까 고소고발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변호사가 엄청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2만 명째 변호사까지 우리가 나왔잖아요. 네. 처음에 10,000명 가는데 우리나라가 40년이 걸렸는데 또 다른 10,000명 가는데 10년 만에 됐다 뭐 그런 얘기 제가 뉴스 본 것 같은데 정확한 사실관계 모르겠는데 여하튼 네. 2만 명이 됐거든요. 앞으로 고소고발이 많아질 것 같아. 근데 딱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인터플렉스가 좀 크게 관심은 없지만 네. 어쨌든 이런 기사가 잘못 나왔다면 어떻게 나온 거잖아 지금. 삼성 측에 보면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 그잖아. 뭔가 네. 정확한 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고소고발할 날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TV 광고에서 볼 날도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해 주세요. 일단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주말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전에 아마 좀 실시간 검색을 좀 보셨던 분들은 저우융캉 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텐데 아마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에 그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오시라이가 체포가 됐을 때 네. 중국에서 정변설이 돌았었습니다. 아,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우융캉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가 이제 그 군대를 움직였다라는 내용의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력 시위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정변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네네. 이번에 그 주인공인 저우융캉이 지금 석유를 통해서 이제 17조 원을 축제했다.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달라. 네네. 이것들이. 근데 이제 밝혀진 것만 17조지. 이게 보통 더 많겠죠. 밝혀진 것만 17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저우융캉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보시라이와 저우융캉 같은 경우는 이 장점인 전 주석의 왼팔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은 제거가 되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정부 들어서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 뭐냐면 원래 이제 이런 그 대만은 잡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중국 정치의 어떤 그 불문율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어쨌든 아직까지 보시라이도 사형은 아니죠. 근데 저우융캉 같은 경우는 현재 사안으로 보게 되면 아예 이제 공산당 그 당적까지 박탈을 시켰기 때문에 사형도 가능한 사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인을 향한 어떤 그런 그 마지막 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군부 쪽에서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일단은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반부패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내년에는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쪽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더 이상은 없는 거야? 아니 마지막 남아 있죠. 장점인을 이제 잡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뭐하러 잡어? 마지막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 그 홍콩 시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좀 주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일단은 후한은 제거해야죠. 아, 그래서 그런가? 장점인을 이제 제거하는 것을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근데 17조, 네. 16조, 17조라는 거 역시 네. 대륙에 네. 다르다. 17조면 어느 정도냐면요. 기아차가 23조 정도 되거든요. 네. 기아차를 거의 다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잖아. 제가 보기에는 대륙 스케일 이게 밝혀진 게 이 정도지. 대륙 정도면 한 1700조 해야지. 그런가? 그 잘못한 거야, 이것들? 그쵸. 아,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이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어떤 그 군사 관련된 네. 거기를 집을 급습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급습을 했는데 네. 거기서 나온 그 물품들 이렇게 했는데 마오타이. 마오타이. 마오타이가 수백만 원. 예, 그게 이제 4만 병이 넘게 나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10,000병? 네, 10,000병. 술만 400억 원어치. 계산이 안 된다. 400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던 거죠. 아니, 10,000병을 어디다 보관해? 한 1,000억,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가 중반이니까 더 높은 거는 더 비싼 거니까. 창고를 하나 갖고 창고를 아예 갖고 창고를 하나? 와이너리를 하나 갖고 있는 거죠. 마오타이를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10,000병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술만 한 1,000억 원어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술만 1,000억 원이니 그 외의 거는 뭐 어마어마하겠죠. 오늘 또 시장의 특징으로 보면 아침에 현대자동차 올라가다 좀 내려가는 거 상대적으로 약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뭐라 해도 저거예요. 우리 비행기 회사. 비행기?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것들. 오늘 이슈가 됐었죠. 아마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지금 램프랜딩이라고 해갖고 강제적으로 그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 땅콩을 봉지째 주는 것이 정비불량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법규 위반되는지. 네. 왜냐하면 저는 땅콩을 봉지째 주는 거는 뭐 정비불량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에서 또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나름 또 어느 신문인가? 이것도 세계일보인지 어디 뭐든지 단독이야 단독. 야 요즘 단독이 유행해요. 단독이. 그것도 세계일보 아니었나 오늘? 세계일보가 요즘에 단독이죠. 세계일보가 그것도 세계일보인지 확인해 주세요. 나 찾아보고 있어. 이게 그 우리 어르신 있잖아요. 어르신의 대한항공의 그때 따님이 뉴욕에서 비행기를 탄 거예요. 한겨레네 한겨레. 어디요? 한겨레. 한겨레의 단독이야? 한겨레 단독. 네. 단독 한겨레 써 있어요. 보여줘봐. 난 아까 세계를 했는데, 이것도 혹시 모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단독이라고 써 있죠. 단독. 세계도 단독이었는데, 아까. 뭐, 어찌됐건 간에, 이게 비행기를 뿌옇게 처리해야지, 뿌옇게.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뭔가 땅콩 어떻게 과자로 기장한테 줬는데, 이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셨어. 그래갖고, 비행기를 딱 램프 타고 거기서 터미널에서 대잖아요. 그래갖고 쑥쑥 옮겨가잖아요. 근데 그걸, 너 내려 이런 거야. 쉽게 너 내려 이런 거죠. 모르지. 그 내리세요 했는지 반말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내리시라 그런 거야. 그래서 약간 쏘아나 있다가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위급 상황에는 가능한 일인데 그래갖고 이게 말이 많아. 그래갖고 지금 법무부에서 이거가 위법 여부를 검토해 보신대.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항공안전 및 보안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승객의 안전을 해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고 있는데 램프랜딩의 경우가 없지는 않다. 이 정비불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끔 램프랜딩을 하지만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램프 리턴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콩을 봉지째 줬는데 땅콩은 많이 주잖아요. 규정에 의하면 땅콩을 봉지째 주면 안 되고 접시에 담아서 그 퍼스트 클래스는 접시에 담아서 주기로 돼 있는데 난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네가 봉지를 줬나? 그런 거죠. 그런 건가?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인데 왜 감히 봉지째 이거 뭐냐? 그래갖고 이제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을 어겼으니까 뭐 정비 불량인가요? 너 내려. 숙지를 못했대. 그래서 규정을 찾아보려 했더니 태블릿에서 그걸 찾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릴만 하네. 그렇죠. 정비 불량이지. 내릴만 해. 내 돈 주고 내가 키우는 애들인데 그 규정을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건 어찌됐건 간에 주가는 올라요. 규정을 잘 지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그 환율이 오르는 효과, 사실 유가가 오르는 것만큼 환율이 상쇄되는 거거든요. 환율로 상쇄하고 있고 환율이 오르면서 지금 달러 부채, 왜냐하면 지난 분기 대한항공 실적을 보게 되면 다 좋았는데 저것 때문에 까먹었다고 그랬거든요. 부채로 인한 환차손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에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면서 오르고 있어요. 그럼 뭐 기쁘죠. 아시아나가 5,500원, 아시아나가 10,000원 가도 되지 뭐 그렇다 보면 오늘 보니까 드디어 10만 원짜리 레포트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 내 돈 갖고. 내 돈으로 버는 회사 있잖아요. 내 돈으로 아마 돈 많이 버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수피겐 코리아. 우리 오늘 방송의 출연자가 추천주로 수피겐 코리아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슬쩍 거들었지. 나도 많이 샀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게 단독 매장도 있으니까요. 뭐 대단한 회사는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진짜 너무한다. 뭐? 삼성전자에 부품 납품하는 애들도 이 정도 시가총액이 안 되는데, 껍데기 만드는. 아니야. 껍데기라고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닌 게요. 수피겐 코리아 하면은요, 일단 글로벌리 인정을 해줘요. 일단 먹어주는 건 맞죠. 왜냐면 물건 품질 이렇게 좋긴 좋은 건 사실이죠.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오전 11시 35분 채널K에서
직접 분석해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채널K 특집 방송 5대 증권사 2015 증시 전망. 다른 증권사 의견도 비교 분석하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네, 특집 코너입니다. 특집 코너. 그쵸. 이 특집 코너는 수많은 키움증권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두 남자 쇼 마켓레븐에서 하나? 팀장님 지시입니다. 아, 그래요? 팀장님 지시사항이라, 팀장님 전결 지시사항이라,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팀장님이 그 이사님이 되시려면, 5대 증권사에 키움을 넣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 지시사항에 보면 키움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는 아니면은 뭐 5대를 위한 원탑 증권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원탑 합니다. 증권사는 이미 네. 우리가 아니라 다른 직접 나오셔갖고 우리 마형님 모시고 진행을 해야죠. 하겠지. 네. 할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5개 증권사를 오늘부터요. 금요일까지 매일 쉬지 않고 갑니다. 시간은 11시 30분 요때부터 일부 끝날 때까지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증권사 삼성증권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왜 5대 증권사 제일 먼저 했는지 아무도 몰라. 모르죠. 일단 그렇지만 삼성증권 네.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세계 얘기해볼까요? 일단 인덱스를 제일 먼저 보는 게 네네. 연간 리포트의 인덱스를 보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덱스를 좀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뭐 쭉 보게 되면 뭐 주저리 많이 많아요. 주저리 많이 많은데 이거 볼 필요 뭐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일단 코스피에 대한 목표치 뭐 이렇게 소심해. 2250포인트.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박스권이다. 네. 하지만 박스를 조금 위로 올린 박스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도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 몇 년째 보는 얘기인 것 같아? 몇 년째 지금 얘기를 보는 것 같은데 한 4년째인 것 같아요. 내용이. 4년째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러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늘 접할 수 있는 밴드 목표치, 그 다음에 늘 접할 수 있는 상저하고, 뭐 삼성이라고 해서 용 빼는 제주 없더라라는 거 지금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알아볼 거는 네. 주요 업종 탑 10. 네. 탑 10. 탑10 중요하다. 네, 탑 10. 근데 이 뒤에 탑 10이 있어요. 또 보게 되면 이렇게. 그죠? 탑 10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삼성전자, 모비스, 생명, 텔레콤, 아모레, 물산, 카카오, GKL, 현대그린푸드, 경남은행.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GKL과 현대그린푸드, 그다음에 경남은행, 요게 조금 특이하고 네이버 대신에 다음 카카오를 넣은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물산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아모레퍼시픽이 지속적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정도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지금 보게 되면은 요 정도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너무 진부해. 아, 진부해? 종목들이. 그다음에 전자는 뭐 늘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전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잠깐 예, 얘기요. 하고 또 이제 이슈 잠시 후에 얘기할 텐데 네. 핵심은 뭐냐면은 요겁니다. 4가지 관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 내용은 요거가 읽어볼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주회사 연기금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라. 네네. 배당. 네.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 미래 산업에 투자해라. 헬스케어. 근데 네. 이게 보고서가 만들어진 시점이 네. 11월 초야. 네. 그래갖고 그게 삼성전자 그거 하기 전이라 이거는 이제 퀘스천을 일단 좀 달아보고요. 근데 네. 그거하고 상관없이 헬스케어는 일단 대세다. 그렇죠. 고 양수겸장, 건자재, 그 다음에 중국 인바운드, 뭐 이거는 늘 얘기 드렸던 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4가지부터 간단한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는데요. 이 친구들이요, 삼성증권이 네. 제대로 됐어. 제가 맨날 얘기하던 걸 딱 첫 번째로 잡았잖아요. 네. 배당은 뭐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주주 친화 정책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제 화면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여기에 이슈를 지주회사 연기금의 지분율 높은 배당 확대 수혜주다 이런 얘기를 딱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 연초부터 이런 얘기 계속 나왔어요. 연초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경제 관련 부서에서 우리 공기관들 있잖아요. 공기업들 네. 사람들 쭉 불러갔고요. 올해는 배당 많이 해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 이후에 네. 더 큰 요시로 된 것이 배당에 대한 요소였고요. 이것이 뭐로 우리 얘기 나왔지만 기업들의 과도한 유보금에 대한 세금 부여, 소위 얘기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이게 핵심입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그중에 일정 부분 하나가 배당을 내는 것도 오케이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쓸데없는 돈을 많이 쌓아 있는 거를 자꾸 풀어주는 거. 풀어주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정몽구 회장께서는 한 방에 쏘신 거고 한 방에 돈으로 확 쏜 거고
배당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땅을 샀는데 쓰면서 세금까지 냈는데 일거양득의 역할을 한 건데. 내가 배당 주니 땅 산다 이런 심보신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의 과도한 유보금에 대한 세금 부여가에 대한 그걸 반대로 보면서 배당을 늘리는 것을 일단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전통적 배당주만 갖고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통적 배당주에서 이런 거죠. 전통주 배당주뿐만 아니라 약간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인데도요.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의 대주주의 어떤 비중이 높아요. 대주주의 비중이 높아. 그러면 배당을 조금 더 하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하면 이번에 보면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한테 세대를 또 깎아주는 거잖아요. 배당에 대해서 대주주들.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배당의 범주를 넓히자 하는 것이 이번의 주제가 되겠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또 구체적으로 몇 개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면 조건들을 들어갔고 여기 보면은요. 조선내화는 우리 의미는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관심주는 누구 있지 않지만 이제 조선해 같은 경우 이제 안정제로 회사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북강약품, 한라비스템공조, 동원 F&B, S&T 모티브, 지킬 등이 이렇게 자기네들의 구조에 했을 때 몇 가지 어떤 필요한 회사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혜기를 보는 관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소규모 지주회사랑 연기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금 얘기가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당과 각대 종목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왜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면. 왜냐면 한국타이어가 많이 배당을 해줘야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얘가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 되겠죠. 어떻게 됐건 간에. 네, 한타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두 개 다 사,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CJ는 이제 회장님도 이제 좀 이렇게 연기금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이 있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쓱 보시면은요. 쓱 보시면 지금 현재 지주회사인 성격이 있는 거 있고요. 네. 지주회사인 게 있고 지주회사가 아닌데 비지주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AK홀딩스가 쓱 들어가죠. 네. 두 번째 AK홀딩스가 쓱 들어가죠. 예? 근데 AK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주항공 상장되고 나면 AK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지 그거야. 네. 그 전까지는 갖고 봐야지. 그 다음까지 이게 뭐 주식 투자해갖고 평생 갖고 갈 일 있어? 아니,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그래서. AK홀딩스 좋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주항공이 좋아. 제주항공이 일본에 15만 원 가는데. 예를 얘기했잖아요. 바닐항공이 5만 원이면 어느 거 탈래 자기? 네네. 어느 거 탈 거야? 바닐라 타죠, 바닐라. 난 바닐라 타, 피치나. 네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세 개 중엔 저는 AK홀딩스가 좋다는데 여기 보면 배당 매력까지 있다고 삼성증권에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잖아. 네. 이 친구들 우리 방송을 본 거지. 그잖아요. 봤으니까 AK홀딩스에 들어가지. 예전에 AK홀딩스가 배당 관련주는 어디서 땄어? 우리 방송을 본 거야 이거는 확실하게.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이런 거다.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슈 볼까요? 두 번째 이슈에 대한 쪽은 일단은 뭐 헬스케어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당연히 헬스케어에 대한 쪽을 볼 텐데 이 옆에 있는 이 내용보다도 이 옆에 있는 이 멘트를 보게 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큰 구치로 큰 그림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페이지가 자꾸 클릭하게 되면 넘어가네요. 지금 보게 되면은 쭉 내려서 볼 텐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에 대한 발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성장 동력과 화장품 다음에 요우커 말고 요우커는 와서 사준 거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어떤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돈을 갖다 던져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은 거지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뭐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키워서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성장 동력이라는 거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헬스케어업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헬스케어업이 또 보니까 수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충분히 수출할 만한 그런 것이겠고 또 의료 한류 비즈니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어디죠? 중국에서도 그 미인들이 많이 있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를 미인들을 보려면 어디를 가라 그랬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요즘에 속담이 바뀌고 있더랍니다. 미인들을 보려면 한국 압구정동 성형외과를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료 한류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서 지금 얘기를 이게 관광 의료의 이번에 그 9월달에 했던 서비스 확대 정책, 수준 정책 핵심 중에 하나가 의료 관광이잖아요. 네, 의료 관광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놓고 봐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관련된 기업으로서 당연히 뭐 이 보톡스 시장에 대한 이제 메디톡스 이게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뷰웍스 같은 경우도
삼성 메디슨의 주력 제품, 그죠? 그 평판 평판 엑스레이 그러니까 디텍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디지털로 바꿔주는 네. 이제 그걸 갖다 하고 있는 이제 뷰웍스가 이제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차바이오텍은 이제 미국에다가 지금 보게 되면 그 저걸 하고 있잖아요. 그 병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LA에다 병원하죠. 예, 병원하는 거. 그다음에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뼈 이식제에 대한 중국 진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뼈 이식?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인공 그 유방 보형물에 대한 국내 허가가 뭐 기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여기 다른 거는 뭐 그냥 그랬는데 하나 특이했던 거는 저는 일진홀딩스가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특이하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그냥 늘 봤던 애들이니까 새로운 게 없었는데 자회사 알피니언의 가치가 재평가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알피니언이 삼성 메디슨의 주력 제품 하나인 초음파 영상 진단 장비 전문 업체. 지난번 얘기했던 네네. 거잖아. 우리 네네. 일주일동체 한번 얘기했더니 이것도 봤네, 이것들이.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국내 최초 초음파 치료기에 의한 2015년 매출, 내년부터 이쪽 매출이 발생이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 관련주로 좀 이렇게 분류해 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방송 이것들이 보여집니다. 봤네. 분명히 봤어. 일치홀딩스. 진짜 얘기했잖아. 네네네. 우리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저 초음파 그 진단이 아니라 진단이 뭐 되게 했어야 했더니 이거 치료네요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네, 그쵸. 한 달 반 전에 네, 얘기했는데. 이거 치료기라서 제가 이건 치료면은 할만하죠라고 했었죠. 예. 다음 거 바로 넘어가죠. 네. 건자재는 또 뭐야? 이 건자재인데 양수겸장.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회복이 느리게 지속이 되고 있고, 제가 이번에 나타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퀘스천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부채 효과에 지금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제주도도 지금 귤값이 뭐 많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귤을 안 먹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있고. 부채가 늘어나서 그것도 있고. 네. 과일 워낙 풍족해요. 지금 왜냐면 안 보던 과일들이 많잖아요. 수입들이 많이 되니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 어디서 들어왔던 과일이 이상한 거 저희 집에도 있던데. 예. 네. 세상에 안 보이던 과일이 많아요, 요새.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외식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경기에 대한 반영을 탄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출이 증가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대출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오히려 더 감소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임계점에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채의 어떤 효과에 대한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제는 이제 안 좋은 구조로 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쪽에서는 일단은 지금 소비가 좀 이렇게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10월달, 11월달에 안 늘었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건자재는 일단 동의하기는 조금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고요. 왜냐하면 또 종목도 쭉 보게 되면 이 뭐 한샘 이런 거를 갖다가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부엌 가구 메이커 이거 물론 이제 뭐 리바트 한샘이 뭐 압도적이죠. 뭐 우리 여성분 그 어머니들의 그 로망,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하고 이제 하기에도 그러네. 우리 그 가정주부님들의 로망이 또 이제 한샘 그 가구로 쫙 해갖고 리모델링 해갖고 이 개수대 높이 이렇게 밟으면 왔다 갔다 하고 정수기물 따로 나오고 붙박이로 전자레인지 다 들어가 있고 자기 집에 이런 그래? 거. 와이프도 로망이지. 와이프도 로망이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기준인데, 글쎄요, 뭐 어쨌든 재건축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쪽, 아파트 특판 쪽에서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정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입주 물량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올해보다 더 줄어들어요. 근데 왜 이거를 들고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솔직히. 그냥 읽어보면서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 맞을 수 제가 있고. 아니, 일단 저는 뭐 그냥 궁금해서 물음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거 뭐 다 시청자분들 네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네. 키움이 아니니까 우리가 말을 네네. 줄 필요도 없어. 네 번째 주제 얘네가 잡은 이슈는 2014년도 이어서 2015년도 중국이다. 이겁니다. 네. 포인트는 이거예요. 네. 뭐 말은 어렵겠는데 중국 인바운드 관련주다 뭐 등등등 했는데 그 어려운 얘기 다 필요 없고요. 이거죠.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접근성이다. 네? 접근성. 뭐 중국으로부터 쉽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얘기하는 건 쉽게 해서 파라다이스, GKL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중국에서 빨리 올 수 있다. 자주 올 수 있다. 잘 올 수 있다. 이거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 사람들이 올해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합니다. 해외 방문하는 인구가요.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복수로 카운트 됩니다. 이미 돌파됐죠. 그러니까 예.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는 사람 한 명이 아니라 5번, 6번을 체크돼요. 여기에는 그 승무원을 제외하는 통계입니다. 국제적으로 쓰는 통계예요. 이게 2020년에 가면 3억 명, 4억 명이 될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갈 수 있고 오고 간다는 얘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게 중국으로부터 접근성 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엊그저께 이제 파라다이스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중국에서 그 삼성증권 레포트 냈잖아요. 네. 이쪽은 영종도 개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메인 테마 중에 하나 잡았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냥 반박하는 레포트가 나온 게 왜? 자기네 삼성증권의 비유 중에 하나는 내년도 영종도를 크게 보고 있는 거거든 앞으로. 근데 이거를 그냥 메인은 그냥 치고 들어오니까 짜증난 거죠. 이게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 본토에서 마카오나 홍콩 가는 것보다 한국 인천까지 오는 게 훨씬 빠를 수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합 리조트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화장품 등의 선호가 계속해서 높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여기 이제 저희가 1월부터 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줘요. 딱 보세요. 올해 증시에서 서프라이즈 가져온 뉴스 중 하나는 샤오미의 빠른 성장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중순에 1월이에요. 2월 달에 이승훈 대표가 깜짝 놀란 레포트 갖고 왔잖아요. 그때 기억하시죠? 샤오미. 블루컴이다. 샤오미의 선택을 받은 블루컴. 그때부터 주가가 5배, 6배가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도 쉬었지만은요. 보세요. 요즘 보면 블루컴이다, 레노브다, 화웨이에 물건 납품했다. 이런 애들이 많이 레포트가 나옵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는 뭐야? 인터플렉스 오르는 거 뭐예요? 지금 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들어서 이런 IT 부품주들이 박살났단 말이야. 왜 그렇겠어요? 삼성이나 LG의 점유율, 특히 삼성의 점유율이 훅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같이 떨어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아니다. 이제 이제 큰 형들이 중국 형이 큰 형이 됐다는 거잖아요. 큰 형들의 납품하면 기회가 새로 반겨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플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브랜드의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있다. 중국에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면 주가는 레벨업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얘네가 브랜드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인바운드의 중요성 얘기한 겁니다. 아셨죠? 네, 거기까지 하겠고요.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종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텐데요. 네. 종목에 대한 쪽은 아까 이제 그 본 것처럼 네. 아주 섹시한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섹시한 종목은 없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보면 이제 다음 카카오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은 2부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는데요? 아, 그래도 다음 카카오까지만 한번 하고 가죠. 다음 카카오가 압도적 모바일 트래픽 수익의 수익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뭐 보여준 건 없습니다. 왜냐면 뭐 카카오페이가 뭐 이렇게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월렛 같은가 뱅크 월렛이 아주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홈쇼핑, 소셜 커머스 등 제휴 가맹점과 시스템 연동이 완료되면 카카오페이의 결제 이용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부터 이제 이 연말에 특히 연말 시즌에 각종 경조사, 송금, 소호 쇼핑몰 결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번 12월 달 이 쇼핑 시즌이 카카오 이 페이에 대한 그 확대에 대한 이 가장 기폭제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플랫폼 업체로서 그죠? 이 모바일 특화 광고 상품 및 포털 서비스와 연계된 광고 상품 출시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더 이제 NHN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NHN도 좋긴 좋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순서에 대한 흐름에서 아마 이 카카오를 지금 탑픽으로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만약 지금 증권사에 이거를 한다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네들 탑픽을 하나, 이런 걸 어떻게 구성하냐면요,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업할 때는 각종 애널리스트들한테, 업종 애널리스트한테 하나씩 뽑으라 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건 이제 하는 건 업종에 한 20명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분화가 되면 20개, 20, 30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정을 외는 한 명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팀장이나 이런 친구가. 그래서 삼성은 아마 그 유명 한 명 있잖아요. 이모 친구. 그 친구가 정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알죠. 왜냐면 제가 이런 걸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라도 다음 카카오를 넣었을 겁니다. 근데 왜냐면, 이 레포트는 다 이렇게 썼잖아요. 투자 포인트 잡았는데, 냉정히 보면 아마 제가 그 친구를 개인적으로 몰라요. 이모, 유명한 팀장 있잖아요. TV에 자주 나온 친구인데, 저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용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이거. 왜냐면 저는 이거는 내년도에 M&A 가치 때문에 보거든요. M&A 가치. 왜냐면 전 세계적인 M&A 가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딱 이런 애들을 노리는 거지, 지금요. 이런 애들. 다음 카카오다, 그쵸. 라인이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먹이를 누가 먹느냐? 이건 현실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텐센트가 먹어버릴 수도 있죠. 텐센트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어차피 이미 대주니까 지분을 던지거나 하는 건데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얘네들 몸집을 불리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요. 몸집 불리는 거.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다음 카카오를 해갖고 뭐 텐센트 뭐 메신저를 하잖아요. 그리고 알리바바가 뭐 하잖아요. 네. 순식간에 그냥 가입자가 뭐 5배, 6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게 있다. 그래서 내년에 라인이 됐건 이런 거가 됐건 아니면 해외에 됐건 간에 그래서 뭐 스냅챗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몸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다 그리고 가입자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가입자 베이스가 큰 포인트가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맞아, 요거를 일부를 좀 늦게 좀 더 진행하고 쉬라고 우리 또 피디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 게 나을 것 같다고. 바로 제가 관심 있는 주식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 아모레퍼시픽인데요. 박은경 애널리스트 나름 유명한 친구인데, 예. 근데 보시면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 저는요. 네. 센스 있는 친구야. 네. 목표 주가도 누가 뭔가 계산했겠지만 숫자도 좋잖아. 333이야, 333. 333. 삼삼하다는 주식이죠. 근데 보세요. 333. 와. 저는 보시면 뭐 새로운 목표 주가 성장 동력의 333. 발굴이다. 네. 그래서 2014년 매출액가 이렇게 50% 늘어났고 2015년에도 더 늘어난다. 그래서 해외 직접 매출이 늘어나면 빠른 성장을 지지해 줄 거다 등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제가 포인트는 딱 하나요. 2015년에도 여전히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초기다, 초기. 예. 제가 장담하는데, 뭐 장담이라고 뭐 그런 말하는 방송에 적절치 않지만 2015년 12개월 후에 중국에 가시더라도 네. 화장한 여자를 찾기 쉽지 않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많이 올랐죠? 올해 2.5배 올랐잖아요. 제가 정확히 아는데 지금 작년 이맘때쯤 95만 원, 90만 원 언저리였거든요. 이게 100만 원 뚫고 지금 2.5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250인가까지 갔었는데요. 저는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 게 300이다, 뭐 350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상당 기간 동안 더 간다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좋은 거는 아모레퍼시픽보다도 더 좋은 거는 중국의 내수 소비재 있죠. 내수 소비재 ETF를 아직까지는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ETF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뉴스라면 미국에서 곧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좀 만든다고는 얘기가 많이 TV 뉴스에 나오거든요. 언론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중국 내수 관련 ETF를 사시면 아모레퍼시픽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오르냐? 김세현 대리랑 상의하세요. 김세현 대리가 오실 때요. 미국에서 중국 관련 소비재에 관련된 ETF를 선택해서 추천해 달라 그러면 잘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안전하죠.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등락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건 갈 거라고 보는데 우리 시청자 보통 분들이 하기에는 안전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중국 내수 소비 ETF. 예, 거기에 꼭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존재하는 ETF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중국의 상해 A 전체적인 300개다 100개다 훅 잡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 관련주는 상해 자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옛날 LG생활건강이 아주 옛날이에요. 아주 옛날. 예? 아주 옛날. 치약 만들고 샴푸할 때 그게 아주 옛날이거든요. 지금 당장 그게 주가가 뭐 10배 가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다만 그런 여러 가지를 잘 구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 포인트는 여기 보면 여기 이 친구가 쓴 거 보면 중국에서의 매장 확대 직접 매장을 하고 직접 노출하고 이런 등등등 나오거든요. 온라인도 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등등등등 얘기했고요. 상승률이 40.5%인데 제가 봤을 때는 12개월 후에도 이게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도 또 들어갑니다. 이거.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가. 왜냐하면 제가 담당자라면 주가의 높낮이를 상관없이 또 넣을 거예요. 이거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GKL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파라다이스 대신에 이제 GKL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네. 코엑스 영업장 확장 가능성에 대한 쪽을 일단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동안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가 20%씩 추가가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영업장 확장은 강남 코엑스 영업장을 대상으로 2단계로 진행이 된다. 일단 기존 강남 코엑스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1층 공간을 향후
VIP를 위한 공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높은 이제 그 일반 대중고객을 위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2단계 확장에 대한 쪽은 코엑스 면적 50% 면적에 해당되는 현재 지원 부서가 위치한 4층 영업장으로 확장이 될 거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기존에 있던 이 영업팀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지원 부서가 새로운 사업을 매입해서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개장 이후에 중국인의 강남 지역 방문이 급증하는 것도 이쪽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KR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코엑스, 당장 내년에는 일단 코엑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인천 리조트 사업. 네네. 그죠? 이건 뭐 코엑스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여기다. 그리고 왜냐면, 강남 코엑스가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지금 GK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40%의 면적 증가는 곧 향후 2, 3년 안에 추가적으로 20%가량의 매출 성장에 대한 쪽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 투자의 핵심 포인트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0종목 중에서 저희가 지금 많이 다루지 않았던 거, 네. 세 종목만 다시 한번 다루는 시간 가졌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삼성증권, 5대 증권사의 2015년 전망, 오늘 첫 번째 삼성증권을 오늘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또 4개 증권사 계속 이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는요, 오늘 지금 특징주 다 많이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일본의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요즘 B2C 시장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얘기도 좀 같이 해주면서 특징주, 항공주라든가 여러 가지 조선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레버닝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오늘 0.27포인트 27% 하락, 코스닥은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대표. 네. 키움의 우리 채널K 보시는 분은 행복하세요. 왜요? 뭐가 행복해요? 특히 채널K 중에서도 키오드림까지 해서 하시면 행복하죠. 네. 왜냐하면 앞서 잠시 전에도 한번 화면도 들어왔지만 저희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재석 전문가가 중국 주식 하잖아요. 네. 내일 또 혹시 아까 못 보신 분에서 내일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교육방송. 내일 그 화요일 날 3시부터 4시 반까지요. 후광통 열풍이 불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재석 전문가 방송, 저희 채널 K, 그리고 김주 고객 아니더라도 네. 우리 팟캐스트 들으신 분은 한 번쯤 이재석 전문가 얘기하는 거 내일 1시라 3시 그러니까. 10분에 한다니까요. 들어서 들어보시면 누구는 2,200 간대는데 누구네는 5,000, 6,000 얘기가 나오니. 그러니까. 그죠? 네.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약간 또 약보합이었는데 지금 다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중국 주식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상해 종합주가 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상해 종합 차트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해가 되나요? 되죠. 상해 종합 A. 네. 상해 종합 A. 차트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상해 종합인데요. 중국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직급 등. 이거 그날도 음봉이었는데 양봉으로 바뀌고 오늘도 여전히 1.43% 플러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이날 거래 대금이 100몇십 조였더라고요. 400몇십 조인가 가까이 됐더라고요. 지금 거래 대금 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나가고 11월 28일도 최고치였고요. 그 다음부터 네.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네.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딱 티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기 이 거래량과 이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네. 어마어마한 이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물론 이걸 갖고 과열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과열이겠죠. 근데 네. 이제 이 단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목표치가 여기에 와 있으니까 네. 이 구간에 지금 다들 목표치가 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벌써 몇 년입니까? 1, 2, 3, 4, 5, 6, 7년 만에 움직이는 중국 시장이죠. 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이재석 전문가 내일 또 얘기를 잘 해줄 테니까요. 네. 꼭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중국의 사회가학원에서 내년도 종합주가지수 4,000원에서 5,000포인트. 사회가학원이면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는 18개월 만에 2배가 내릴 수 있는 울트라불. 엄청난 강한 힘, 그런 장세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JP모건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국에 대해서
급하게 오르면 조정도 분명히 있어요. 앞서 이제 이승환 대표가 5천 이하치 이게 한 방에 5천 간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또 조정이 있겠죠. 네.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은 관심이 가져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후강콩 시대가 열렸으니 뭐예요? 직접 투자 가능하잖아요. 또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상정되어 있는 관련 ETF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딱한 정보를 통해서도 우리 강준희 형이 누차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거라도 좀 하셔야 된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만든 ETF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도 일정 수준 그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섹터별로 잘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해외에서 거래되는 ETF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 특히 키움증권 고객들은 어디에 거래한다? 우리 국제영업팀에 전화를 거시면 된다. 네, 거래를 하시면 친절하게 그 친구는 보통 할 일이 없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바쁘지 않다. 전화 많이 오면 고맙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까지 했어요. 직접 들었잖아요. 그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 많이 오른 거는 우차 얘기하지만 한 번에 살 거라고 생각하니 겁나는 거잖아요. 네. 10개를 살 게 있으면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를 먼저 사시면 되죠. 그잖아요. 네. 그리고 또 3, 4 있다 또 하나를 더 사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되겠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열을 다 살라고 하기 때문에 겁나니까 못 사는 건데요. 여하튼 제가 종목을 말할 처지가 아니고 제가 이런 방송의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재적 전문가랑 얘기할 때 내일 교육방송이 있다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주의 반응은 어떻게 봐요? 일단은 그 블루스트림, 뭐 사우스스트림, 뭐 이런 거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사우스 스트림이라고 해서 한번 스트림으로 한번 볼 텐데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이거죠. 뭐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얘기 좀 해줘. 이거죠. 이게 이제 불가리아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쭉 해서 헝가리 뭐 이쪽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스로 해서 이렇게 지금 송유관을 그러니까 가스 를 갖다가 쭉 해서 이제 보내겠다라는 게 이제 사우스 스트림, 그러니까 위에 이제 노스 스트림 이게 이제 그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이게 건설이 안 돼 있어도 지금 유럽의 30% 가스 소비의 30%를 러시아에서 이제 갖다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50% 이상까지 육박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에 완전히 이제 종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푸틴이 지금 터키를 방문하면서 이거 폐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 네, 폐기하겠다. 이미 그 러시아 그 가즈프롬에서 이거 이건 폐기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터키를 통해서 이제 공급하는 뭐 블루스트림 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러시아 뭐 유럽에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잘 돼야지 이제 될 건데 가격도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스트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그 가스 수입에 대한 쪽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오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오거나 미국 거에 갖고 오겠죠. 대서양으로 이렇게 건너서. 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LNG 수요선에 대한 발주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NG선 발주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이 조선 쪽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시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펀더멘탈의 회복이 되는 게 있고요. 가격이 낮아갖고 어떤 뉴스에 따라서 뉴스 모멘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진짜 좋은 건 뭐예요? 모멘텀도 있고 뉴스도 좋잖아요. 그죠? 펀더멘탈의 모멘텀과 뉴스를 같이 가면 훅 가는 건데 이제 그게 다 되면 정말 미친 듯이 가는 건데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일정 수준 어떤 기술적 반등, 기술적인 트레이딩, 리스크 관리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 다만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정말 펀더멘털이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그러면 뭐 좀 물리더라도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돈 생길 때만 조금씩 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따라서 종목군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주식이다, 저런 주식이다 이런 것들 딱딱딱딱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로 넘어가죠.
네, 그 종목 솔전인데요. 아마 최대 관심은 이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앞서 우리 IT 부품주 얘기했지만 인터플렉스나 뭐 상한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우리 이승원 대표하면 생각나는 거가 2013년, 2014년에 계속해서 관심은 한국경제TV 계속 보신 분들 그리고 딱 한 종목 계속 들으신 분은 기억나는 게 SK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네, SK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요? SK하이닉스는 지금도 계속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그때 아니 근데 좋다는 거 말고 예. 어느 정도 강도야? 10점 만점이 몇 점? 10점 만점에 한 8점. 8점? 8점. 8점. 아, 이거 재밌네. 네, 8점. 왜 8점밖에 안 줘요? 왜 8점이냐면 갈 자리에서 못 가서 짜증났어. 아, 그래요? 왜냐면은 내년도에는 또 이제 갈 수 있는 후보군들이 또 많잖아요. 아, 그래요? 오늘 다 달려줬어야지. 네, 네, 그래서 네. 그게 좀 아쉽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네. 예전하고는 하이닉스가 다른 게 뭐냐면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누적시킬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는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현금을 누적시키는 타이밍은 아니죠. 왜냐면 이제 부채를 까나가는 시기니까. 근데 현금을 누적시킬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회사가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사이클릭한 그런 그 적자 흑자 반복이었더라면 그게 아니라 현금을 누적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주가 부침은 있지만 계속 우상향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어쨌든 간에 현금을 누적시키는 거거든요. 회사내. 그죠? 유보현금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네.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장부가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주가는 싸죠. 계속해서 현금을 누적시키니까. 이런 효과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건데 네. SK하이닉스는 그런 구조에 좀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일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올해 초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이 사이클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이유가 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솔직히 10점 만점 8점이 너무 박하해 주신 것 같아. 박하다. 아, 너 10점 만점에 10점. 10점. 과감하게. 센데요. 아, 왜냐면,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이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화면에 한번 잡아주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6달러까지 네네.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네. 맨날 얘기하자면, 데이빗 아이흔 형. 네. 님, 나이는 조금 저랑 비슷한 네. 또래지만, 형님이죠. 돈 많으니까. 네. 여기가 이제 차세대 이제 행동하는 투자가인데요.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 하나 드릴까요? 그 아이언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아이언이 예전 한 2012년 전까지 하더라도 이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구글하다 이런 얘기 있죠. 구글링하다. 예전에는 야후하다라는 게 있었죠. 네. 마이크론 신고가네. 네, 근데 2010년, 2000년에 최고가죠. 근데 보면요. 아이언 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찾아보면 나요. 다 구글링 하면 납니다. 아이언이 동사입니다. 동사. 아이언이 동사야? 네. 2012년 때가 왜냐면 이 친구가 쇼트해갖고 온 친구거든요. 쇼트해갖고 금융위기 때 엄청 쇼트했어요. 그래갖고 안 믿네 이 친구가 또. 아이언 ED 이런 게 아이언 치면 나와요. 네. 아이언 하면 사람 이름이 동사된 거 정도.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좀 바뀌었어요. 아이언이 했다면 뭔가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마이크론 갖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보면 마이크론이 중요한 건 앞으로 50달러 간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판매처가 늘어나는 거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뭐 샌디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 뭐 그게 뭐 어떤 그 플래시 뭐라 그래가 낸드. 네. 낸드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장된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배당이에요, 배당. 이게 우린 별로 관심 없지만 이게 엄청난 뜨거운 뉴스인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배당 늘리라는 거. 여기에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마크 덕한 형, 마크 덕한, 덩칸이 아니라 덕한. 이 사람이 CEO인데 이제 은퇴하거든요. 은퇴하니까 배당을 더 받고 싶잖아. 네. 여기에 이 사람의 의지응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 마이크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가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쉬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파란색 선은 마이크론이고요. 네. 빨간색 선이 SK하이닉스. 이거 정말 네. 이승원 대표 대단하다. 지금 보게 되면은 마이크론은 여기 고점을 이제 뚫어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여기까지 이제 지금 못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에 대한 쪽. 네. 마이크론하고 비교한다라면 더 가야지만. 더 가야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가 10점, 8점, 10점 중에 8점은 제 입장에서 박해요. 물론 제가 이제 약간 과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2점 주시려고요? 그죠. 10점 중에 왜냐 6개월 동안 쉬었거든요, 이게요. 네. 그래서 지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주식 중에서 삼성 SDS 예외를 치고요. 지금 제일 많이 외국인이 산 거가 딱 두 개 있어요. 그게 하이닉스랑 삼성 SDI.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여기 이제 차트가 아니라 요거를 보시게 되면 이 외국인들 이제 지분율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팔 때 뭐 외국인이 판에 뭐 난리를 쳤거든. 근데 지분율은 결국에는 뭐에 더 늘었어요 지금. 지금 보면은 10월 말부터 3일 제하고 계속 샀어. 49.97% 이제 50%가 넘어가려 그래. 50% 막 넘어가려 그래. 이제 어떡할 거야 이거. 몰라. 어떻게 될지. 내가 이거 정말 농담 삼아서 악재가 하나 잠재악재 있지만 그거 좀 아니면 에디건 지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갈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이 나온 김에 저는 이 정도는 아닌데 이것도 10점 중에 8점은 주고 싶겠어. 뭐요? LG노텍. LG노텍. 어떻게 봐요? LG노텍은 나는 우리가 얘기한 거를 이제 잠시만요. 저희 방송을 국제적으로 봐요. 국제적으로 봐. 뭐냐면 아까 저희 방송 보고 죄송합니다. 삼성증권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는요. 재미삼아 말씀드린 겁니다. 농담인 거 알고 있어요. 욕하지 마세요. 고소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방송을 보고 삼성증권에서 레포트를 참고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 농담이야, 농담. 웃자고 하는 얘기 죽자고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중국도 우리 방송을 봐요. 중국 사람들도. 우리 공안이 보는 게 아니라 중국에 레노바 형들도 우리를 보내. 뭔지 아세요? 셀피죠, 셀피. 셀카를 영어로 셀피라고 그랬잖아요. 셀프랑 피처에서 셀피라고, 포트리스라고 해서 셀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HTC 원 디자이어 있잖아요. 우리가 1,300만 와서 얘기했잖아요. 요번에 또 레노버에서 신형 난 거 뉴스 봤어요? 봤어요? 레노버 신형이요? 네, 레노버에서 새로 나왔는데요. 우리 또 부듯하게 1,300만 원 앞에 달았습니다. 그쵸. 네, 1,300만 원 앞에 쭉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결국 자동차의 자동주행 이런 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그냥 이거 딱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지난번에 보셨던 게 HTC 디자이어였잖아요. 디자이어에서도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프론트 페이싱 카메라 여기가 이제 1,300만 화소 여기에 들어갔듯이 지금 보면은 중국산은 이미 지금 이제 대표적인 중국 샤오미죠.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미 800만 화소 쓰고 있습니다. 원 플러스도 500만 화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갤럭시 S5가 지금 보게 되면 200만 화소란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이거 800만 화소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1300 가져야지. 그러니까 근데 800만 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800만 화소로 올리면서 삼성전기도 좋아지지 않겠니? 파트론도 좋아지지 않겠니? 그럼 삼성이 하면은 LG도 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LG 이노텍도 좋아지지 않겠니?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인터플렉스 오늘 PCB 업종도 다 좋아지고 다 우리 얘기 듣고 아니 뭐 어쨌든 까놓고만 해서 대한민국 모든 증권 경제 방송에서 이건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HTC 디자이어 I 방송한 건 누가 제일 먼저 했어? 까놓고 얘기해서 저희 방송이에요. 저희 방송. 여기가 제일 먼저. 저희 방송 보고 이게 대세가 될 거라 그랬잖아요. 레노버 찾아보면 나옵니다. 레노버에서 1,300만 원 앞에 전면 카메라 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내일 샤오미가 신제품을 발표하는데요. 그게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 공기청정기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몰라. 뭔지 몰라. 가전에서 하려고 그러는 뭔지 몰라. 1,300만 원에서 달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고화소 카메라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아니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이번에는 발표하는 게 아마 공기청정기가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갖고 뭐 가전회사로 가겠다는 건가? 아니면 TV도 아니고 웬 공기청정기야? 난 TV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 크게 뭐 안 하려고 그러나? 모르죠. 뭐 공기청정기도 뭔가 특별한 게 뭐 있겠지. 뭐 중국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뭐 폐쇄책 관광을 할 정도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관광에 대한 코스 자체가 이제 그 공기가 맑은 곳 이런 곳을 가는 거를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결론만 얘기해줘. LG노텍이 자기 몇 점 줄래? 하이닉스보다 위아래야? 하이닉스하고 동급이에요. 동급? 왜냐면은 차라리 하이닉스 정도는 안 되지. 왜냐면은 이게 내후년이면은 더 될 것 같아. 후년? 자동차 쪽은 그러니까 당장은 그 스마트폰 카메라 쪽에 좀 더 집중 매출은 그쪽이 나올 것 같고 내후년이 넘어가야 이 센서 쪽 매출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LG노텍은 올해보다는 그러니까 내년보다 내후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동차에서 주차 보조를 해갖고 이제 자동으로 핸들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물론 브레이크나 엑셀은 괜히 발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강준영 전 요즘 차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제네시스에도 그 옵션이 있다 뭐 얘기했는데 그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핸들이 직접 돌고 하는 다 알아서 돌아가요. 그거 하는 거. 그게 뭐 200 몇십만 원 뭐 있잖아. 뭐 땅 패키지 합쳐서. 저는 그래서 그거 얘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냥 말만 해주는 거라 그래갖고.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 단독 옵션이 80 몇만 원이래. 나 아는 사람이 또 샀거든. 잘 쓴대. 이제 그게 다 대세야. 귀찮아. 이제 그거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귀찮아서 자기가 주차 못하지. 그러니까 이승원 대표도 예전에 안 해도 요즘은
좌에 그 뒤 후방 카메라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 없으면 운전할 때 깝깝해하잖아. 짜증나죠. 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카메라 쓸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다만 네. S캐니스보다는 부족하다. 특히 이제 여성 네. 운전자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아니 자기도 마찬가지야. 자기도 하나의 없으면 원인이 되지 깝깝해하잖아. 않을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도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예고 드렸던 말이 특집 두 번째 시간 5대 증권사의 두 번째 회사 내일 해서 2015년 특집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